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많이 포근해졌죠? 날씨가 포근해지면 봄이 온다는 그런 소식이죠. 이렇게 계절은 이렇게 적절히 순환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도 추운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괴로움이 또 즐거움이 되고 즐거움이 또 괴로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특히 고락중도. 괴로움에 집착하지 말고 또 너무 쾌락에도 탐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는 그 고행주의와 쾌락주의 이게 이제 크게 대별됩니다.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해탈을 구하고자 했던 그런 목표가 잘못된 그러한 집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극단적인 선정을 통해서 마음에 즐거움만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선정법은 중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른 도다. 이렇게 해서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극단적인 그러한 수행법은 뭐냐?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생 동안 그 중도를 지키면서 중생들을 제도했다는 것이에요. 42장경을 보면은 횃불을 들고 캄캄한 방에 들어가면 그 어둠은 없어지고 밝음이 나타나는 것 같이 도를 닦아 진리를 보면 무명은 곧 없어지고 지혜의 밝음만 영원히 남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진리를 보면은 무명이 사라지고 밝은 지혜만 그렇게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밝은 지혜, 즉 중도로서 모든 것을 여실히 보고 그리고 중도로서 부처님께서는 여실히 판단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반면에 중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락중도, 또 유무중도, 존재에 집착을 하지 말고 또 그 존재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고 유무중도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단상중도 모든 것은 단절되고 모든 것은 항상 한다. 이러한 집착에서 또 벗어나야만 된다. 그래서 고락중도, 유무중도, 단상중도 이것이 3대 중도예요.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도라고 한다는 것은 아주 적당한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태양계에 있는 그 별들과 이 지구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없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요.
이 수없이 많은 그 은하계의 별들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것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고 만다 이 말이죠. 충돌하고 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당시에 여러 사상가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중도를 지켰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밝은 지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의 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지상에 있는 그 식물들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해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밀접하게 빽빽하게 그렇게 모여 있으면 다 죽고 말아요. 나무도. 그래서 나무도 이렇게 띄어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심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죠. 그러죠? 적당히 그 간격을 유지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지혜에서 나온다 라고 한다는 것이 가족관계에 있어서 특히 부부지간에도 부자관계에도 친구지간에도 노사관계에도 사제간에도 직장 동료 관계에도 지인관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더욱이 스님과 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충돌이 발생하고 같이 신도님들과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다가도 이제 기분 나쁘면 스님하고 수가 틀어지면 그 스님 고기 잘 먹더라. 술 잘 먹더라. 노래 잘 부르더라. 이렇게 이제 변질되어 버려요. 예? 그런 것은 스님들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성직자들이 성직자의 품위를 잘못 지켜서는 안 된다.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야지. 예? 그런 거예요.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거기에는 불협화음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스님들이 똥을 싸도 그 똥에는 향기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을 신도들한테 다 보여주면은 똥 보고 이제 똥 냄새가 나면 아예 스님도 사람이구나 그런다고. 사실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설정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요? 실수가 있다. 또 이렇게 보면 그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그걸 이해해 줘야 돼. 그래서 신도와 스님들이 그야말로 잘 그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 스님이 고기 먹는다, 술 먹는다, 뭐한다. 이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성직자의 잘못이 되지만 신도가 더 잘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아예 술 고기 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먹지 말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대만에 가보면요, 아예 스님들한테 술을 안 팔아요. 예? 고기를 안 줘요. 대신에 이제 콩고기라고 그걸 줘요. 콩고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참 승려 생활을 하기에 딱 그렇게 그 국민들이 스님들을 보호해요. 예? 그렇다고요.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직자들도 신도들 간에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신도들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 드리는데, 김현태의 내 마음 들었다 놨다에 있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한정된 영양분을 나눠 먹어야 하기에 튼실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고슴도치와 고슴도치 사이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뾰족한 가시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보면은 그냥 다 껴안고 있는 장면은 별로 없더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은 이제 앞에 가면 뒤에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따라가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상처를 안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거리 유지한다는 것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죠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서로 그리워할 만큼의 거리, 서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 서로 소유하지 않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거리, 서로 불신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해야만 관계가 오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오래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적당한 거리, 부부지간에도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예? 그렇다 이 말이죠. 모녀지간에도 적당한 거리, 오자지간에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이 거리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모자지간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친해. 예? 그러니까 아들하고 어머니 수준이 그 친밀한 정도가 어디냐면 서로 반말을 해. 예? 서로 반말할 정도. 보면 여러분들 어린이하고 모자지간에 그렇게 어머니하고 반말하고 지내는 그러한 사이 봤어요? 많죠? 엄마하고 엄마 야 밥 가져와 뭐 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 이제 얘가 이제 5살 6살 되면 궁금한 게 많죠. 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데 6살 된 얘가 한 학년이 이제 더 이제 그 학년이 바뀌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한 학년이 높아졌으니까 선생님이 바뀌는 거야? 물어보니까 그전 선생님이 좋던데.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야기해. 그래 한 학년이 바뀌었으니까 선생님도 바뀌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정말 그래? 그러다가 곰곰이 있다가 이제 그 유치원생이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언제 바뀌는 거야? 어머니가 어떻게 대답하겠어? 그건 아빠 마음에 달려있지. 그러니까 또 이제 가만히 있다가 그럼 아빠는 언제 바뀌는 거야? 그건 엄마 마음에 달려있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너가 크면 알 거야.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이제 지혜롭게 이야기한다면 좀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야말로 갈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문답이 그냥
거기에 그냥 단답형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중도를 유지할 때는 그냥 말씀을 안 했어요. 조용히 침묵으로 일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S냐 노냐 이제 서구 방식에 의해서 이분법에 의해서 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중도를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모든 것에 거리를 잘 유지하지만이 그야말로 그 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진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 남은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편으로 만들고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집착보다는 때로는 삼자인 것처럼 한 걸음 물러나 관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말이죠. 집착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서 관망하는 것, 침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 아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중도를 취하셨는데 그 중도가 무기예요. 대답을 하지 않는 것. 침묵을 한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북 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남북 간에 지금 큰 문제가 발생했죠? 그렇죠? 그래요. 물론 개성공단을 우리가 건설해서 경제 교류를 통해서 북한을 그야말로 통일의 그러한 대화로 이끌려고 했지만은 결국 안 됐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와서는 그 개성공단 아예 안 한 것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 안 그래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는 그게 이제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거기서 철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북한과 그러한 무역을 지금 중단하고 경제 제재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유지를 하게 되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먼저 철수를 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요새 어떤 제가 교수님을 한번 만나봤는데 물론 그 교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 교수님이 그래요. 핵을 북한에서 개발하면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그 핵이 누구 거예요? 남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망상이에요. 그렇죠? 그 핵을 왜 개발하겠어? 그 핵으로 공격하는데 사용하려고 핵을 개발하는 거예요. 핵을. 그렇죠? 방어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해요. 그런 나라는 어떻게 보면 성인이 통치하는 나라일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망상이다 이 말이에요. 중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핵을 개발하면은 그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 핵을 사용하고 그럼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요? 그 핵이 그야말로 남한을 향해서 발사를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무력화시키려면 요격을 해야 되겠죠. 무기로.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사드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드. 그 방법밖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드는 50km에서 150km까지 그 날라오는 그 미사일을 공격하는 방어용
그러한 미사일이다. 요격 미사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한다고 그야말로 중국에서 반대를 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고 그야말로 중국 대사가 엄포를 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사드라고 한다는 것은 방어용입니다. 방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핵 공격을 했을 때 사드로 요격하고 나서 뭘로 공격해야 되겠어요? 핵으로 공격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히 한반도에 핵이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부터 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봐야 바르게 봐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중도적으로 봐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드를 어디에 배치를 해야 돼요? 전라북도 사람들은 그냥 뭐 사드 배치한다고 하면은 막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 막 그래 무엇이든지 그냥 안 된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사드라고 한다는 것은 150km까지가 사정거리요. 네? 150km까지. 고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드를 배치하면은 온주에다 배치를 하게 돼요. 그럼 온주는 어디를 방어해요? 수도권을 방어합니다. 서울 있죠? 그래 평택에다 배치하는 것도 수도권을 방어를 해요. 그런데 온주에다 배치를 하면은 평택과 수도권을 골고루 방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어디까지 방어할 수 있느냐? 150km니까 계룡대까지 방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배치해야 될 곳이 어디냐? 대구라는 거예요. 대구는 어디를 방어하냐? 평택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고리 원자력 발전소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쪽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원자력 발전소를 폭파시키면 방사능이 그냥 간접적으로 전부 다 유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방어해야 돼. 그렇다고 봤을 때 군사는 어때요? 배치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에?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군사는 안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와. 단지 거론만 됐을 뿐이지.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파악하고서 입장을 정리하고 발표해야 돼. 잘못하면 지역 이기주의로 빠져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한랄식품 기독교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랄식품 그게 먹거리 문제인데 무슨 그게 익산 식품 클러스터에 들어오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렇죠? 헌법에? 그러면 한랄식품 들어오지 않는, 못 들어오게 막으면 그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라북도에 그런 식품 공장이 들어오면 14억 내지 16억의 이슬람 교인들이 그 식품을 먹습니다. 에? 그러면은 전라북도 농업 경제가 살아나요. 모든 여기서 농수산물이 전부 다 한랄식품으로 가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거기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 그냥 하청업체들이 생겨요. 물류가 왕성하게 발전하게 되고 그걸 어디로 해서 수출을 해요? 군산항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농업 경제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그야말로 태어난 우리 후손들이 그 업종에 종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도 뚫리고 항만도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그야말로 경제가 도약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 일본 목사님들하고 신도님들이 그걸 반대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찬성한다 이렇게 하면 또 기독교하고 싸웠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입장을 보류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여기 지역사회에 있는 지식인들과 학자들이 공청회를 거쳐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그렇게 조사를 하고 여론 조성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하게 되면은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때 불교도 좀 나서겠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예? 지금부터 막 나서면 이제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 간에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사드 배치를 하고 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핵무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확산 금지 조약 기구에서 탈퇴를 해야 돼요. 탈퇴를 해야 돼요. 물론 국제적인 여러 가지 제재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이제 학자들 이야기로서는 1년 8개월 만에 핵탄두 60개에서 100개까지를 만들 수가 있다요. 그런 능력을, 원천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플루토늄만 추출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 정도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핵실험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대로 소형화시켜서 그냥 탄두에 달면은 핵무기가 핵미사일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수준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걸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핵 개발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일본도 무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동남아가 전부 다 핵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게 완전히 그냥 동남아는 누구든 핵을 사용했다 하면 서로 상호 간에 다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핵 공유라는 것이 있어요. 뉴클리어 세어링이라고. 그러면 미국의 핵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예? 이미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는 그 조약을 미국하고 맺었습니다. 예? 극한 상황에, 위기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미국의 그 핵을 50%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이 5개 나라에 주어진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핵 공유 협정을 맺게 되면 자연히 우리나라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50%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사드 배치 후에는 바로 그러한 수순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핵은 하지 않지만은 핵 공유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러한 중도의 원리에 의해서, 정도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봐야지만이 이 세상을 올바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도의 지혜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중도죄는 어떠한 죄냐? 내가 이야기했듯이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된다 이 말. 아셨어요? 거리를 잘 유지해야 돼. 그 거리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 정신적으로 그야말로 성숙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십성률 11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이는 신구삼업으로 온갖 악을 짓지 않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신구삼업으로 악을 짓는 사람은 뭐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 말. 에?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악을 행하면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건 중도를 벗어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신구삼업으로 뭐요? 선을 지으면 그 사람은 바로 뭐요? 중도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항상 마음을 현전에 잡아두고 온갖 욕망을 버리고 여의며 떠나며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신구삼업으로 악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뭐냐? 온갖 자기 욕망을 그야말로 떠나 있다 이 말이죠. 신구삼업으로 악행을 짓는 사람은 바로 뭐요? 신구삼업으로 자기 욕망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악행을 짓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을 먹는데도 그 식탐을 너무 많이 가지면은 어떻게 돼요? 너무 과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잘 조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식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딱 알아. 그냥 또 약주를 같이 하다 보면 딱 알 수가 있죠. 지나치게 많이 먹어. 그 사람은 바로 뭐예요? 욕망의 노예. 그 욕망에 따라서 그냥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악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자기는 좋다고 마실지 모르지만은 어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해가지고 이제 운전하게 되고 오면 다른 사람들 막 치우고 다른 차들도 막 충돌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든 중도를 아주 잘 지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자신의 그 욕망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세간에서 무익한 쓸모없는 괴로운 그 과보를 받지 않는다 이 말. 아셨어요? 그 괴로운 과보를 받지 않는다 이 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김정은이가 그야말로 핵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 욕망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경제 제재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고 있어? 그 국민들이 그야말로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국민들이 그야말로 굶주려서 배고파서 그 사람들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군기 개발만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딱해요. 북한 주민들도 딱하고. 제가 2004년도에 북한을 가서 봤는데 굉장히 가난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키도 좁고 우리보다도 좀
키가 큰 사람들이 나하고 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좀 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젊은이도 나하고 좀 비슷해.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 가면 큰 키야. 한국에서는 적은 키지 마. 왜 그 국민들이 키가 적겠어요? 못 먹으니까. 그렇죠? 못 먹으니까. 그리고 다른 간부들은 조금 몸이 비대해. 잘 먹으니까. 그렇게 딱 나타나 있어. 그러니 통일되면 어떻게 해야 돼? 통일되면은 우리가 품종을 개량해야 돼. 품종을 개량해야 돼. 우리하고 키도 안 맞고, 모든 것이 안 맞아.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중도를 지키지 않고, 정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욕망만, 권력 욕망을 생각하고 그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그 부담을 전부 다 떠안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를 잘 지키면서 이 나라 정치도 잘하고 국민들을 선도하고 또 사회 각계각층의 그러한 집단의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중도를 잘 지키면서 이끌어갈 때 그야말로 이 세상이 행복하고 이 사회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불본 행경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나가면 모든 악이 침범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이죠. 항상 여러분들이 정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켜나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고 착한 가보를 받게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